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버려야 할 자존심 3가지. 50대 이후 다시 일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서만도 아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입니다. 퇴직 전에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했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월급도 있었고 내 자리도 있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회의실에서 지시하던 사람이 오늘은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치던 사람이 오늘은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를 평가하던 사람이 오늘은 면접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일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자존심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예전 연봉이 얼마였는데 이 돈 받고 일하라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지시한다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퇴직 후 재취업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이력서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일자리 시장은 과거의 직함보다 현재의 적응력을 봅니다. 과거의 연봉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봅니다. 과거의 권한보다 오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태도를 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버려야 할 자존심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자존심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존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만 노후 생존을 방해하는 잘못된 자존심은 내려놓고 나를 지켜주는 진짜 자존감은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직함 자존심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부장님이었고 팀장님이었고 임원이었고 사업을 하던 분은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조직에서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일자리를 찾으면 그 직함이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전에 무슨 직책이었나 보다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나를 봅니다. 예전에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나 보다 지금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맞출 수 있나를 봅니다. 예전에 누구를 지시했나 보다 지금 이 업무를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나를 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는 대부분 과거 직급을 이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적응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사무직 관리자였던 분이 아파트 관리 보조, 시설 관리, 경비, 공공근로, 상담 보조, 교육 보조, 배송 관리, 주차 관리 같은 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사람을 쓰던 사람인데 이제 지시를 받아야 하나? 내가 이 나이에 초보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현실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한다는 것은 과거 직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장 경험이 있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팀장 경험이 있다면 일정 관리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영업 경험이 있다면 고객 응대 능력이 있습니다. 관리 경험이 있다면 문제를 미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영업 경험이 있다면 비용과 손님 마음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내가 예전에 높은 사람이었다 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일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면접에서도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장이었습니다. 가 아니라 오래 조직 생활을 해서 시간 약속과 책임감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관리했습니다.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용히 정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큰일을 했습니다. 가 아니라 작은 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자리에서는 과거의 직함보다 현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전 직함을 계속 앞세우면 주변 사람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현장에서는 같이 일해야 하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보다 어린 관리자가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이 업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의 첫 번째 관문은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초보일 수 있습니다. 경력이 길어도 새 현장에서는 신입일 수 있습니다. 예전 직함이 높아도 새 업무에서는 배워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연봉 자존심입니다. 이 돈 받고는 못한다 라는 마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돈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높았습니다. 상여금도 있었고 성과급도 있었고 직책수당도 있었습니다. 회사 복지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구직 시장에 나오면 제시되는 급여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시간제로 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 일자리도 많습니다. 어떤 일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어떤 일은 근무 시간이 짧아 수입도 작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를 받았는데 이 돈 받고 일하라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 정도 돈 벌려고 내가 이 나이에 일해야 하나. 교통비 빼고 밥값 빼면 남는 것도 없겠다. 이 마음도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에게 낮은 급여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 가치가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돈은 예전 연봉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퇴직 후의 돈은 노후 현금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예전 월급 500만 원과 지금 월 80만 원을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하지만 지금 월 8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 노후 구조는 달라집니다. 월 80만 원이면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5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도 1년이면 600만 원이고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춥니다. 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다. 통신비와 보험료 일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돈보다 반복되는 돈이 중요합니다. 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의 작은 현금 흐름이 생활을 지켜줍니다. 연봉 자존심이 강하면 작은 소득의 가치를 놓칩니다. 겨우 그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그 돈이 큰 안전벨트가 됩니다. 물론 낮은 급여를 무조건 참고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일, 위험한 일,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예전 연봉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거절하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퇴직 후 급여를 볼 때는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몸과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다음 기회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 70만 원짜리 일이라도 집에서 가깝고 몸에 무리가 적고 사람 스트레스가 적고 1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하루 종일 서 있고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야간 근무로 잠을 못 자고 병원비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입니다. 교통비는 얼마인지, 식비는 얼마인지, 근무복이나 장비 비용은 있는지, 몸이 힘들어 병원비가 늘지는 않는지, 근무 시간 대비 수입은 어떤지, 계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작은 급여의 일자리를 처음부터 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짜리 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생활 리듬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일자리를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노후 재취업은 계단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주 2, 3회 시간제, 그 다음 조금 더 안정적인 일, 그 다음 내 경험을 살리는 일, 그 다음 소득을 보완하는 부업. 이렇게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체면 자존심입니다. 남들이 보면 창피하다라는 마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을 가장 깊게 붙잡는 것이 체면입니다. 동네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전 직장 후배가 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친척들이 알면 내가 어려운 줄 알겠지. 자식, 친구, 부모가 보면 민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비 일을 하려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망설입니다. 마트나 식당 일을 하려다가 예전 거래처 사람을 볼까봐 걱정합니다.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려다가 남들이 어렵게 볼까봐 부끄러워합니다. 택배나 배송 일을 하려다가 저 사람이 예전에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라는 말을 들을까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내 생활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가 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체면이 내 관리비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후배의 시선이 내 노후 통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체면보다 생활비가 먼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틸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삶에 오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잠깐 보고 잠깐 말하고 금방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선 때문에 몇 년의 생활비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창피하다는 마음 때문에 일을 못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존감이 더 흔들립니다. 진짜 자존심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은 내 생활비를 내가 만들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비를 하든 공공근로를 하든 요양보호를 하든 배송을 하든 마트 일을 하든 반찬가게 보조를 하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일자리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이 보입니다. 동네 일자리도 보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도 보입니다. 소규모 부업도 보입니다.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작은 강의나 상담도 보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 일이 나를 낮추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내 생활을 지켜주는가를 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 통장이 얼마나 덜 줄어들까를 봅니다. 예전의 나와 맞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과 생활에 맞는가를 봅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까운가? 몸에 무리가 적은가?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는가? 사람 스트레스가 감당 가능한가? 오래 할 수 있는가? 내 생활 리듬을 망치지 않는가?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집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할 때 버려야 할 것은 사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낡은 기준입니다. 과거 직함만으로 나를 평가하는 기준, 예전 연봉만으로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남의 시선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자존심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마음, 작은 일도 책임지는 태도, 정직하게 일해서 생활비를 만드는 힘,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노력, 내 건강과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판단,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퇴직 후 일하는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0대 이후 다시 일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두 번째 설계입니다. 월급 인생이 끝났다고 소득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 끝났다고 내 가치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먼저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리, 무릎, 시력, 청력, 수면, 혈압, 당뇨, 체력을 봐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필요한 월 추가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이 필요한지, 50만 원이 필요한지, 100만 원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일자리 선택이 쉬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적어봐야 합니다. 운전, 정리, 요리, 돌봄, 상담, 문서 작성, 스마트폰 사용, 글쓰기 사람, 응대, 시설 관리, 판매 경험, 영업 경험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정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가 안 되는 사람은 야간 일을 피해야 합니다. 허리가 약한 사람은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 힘든 사람은 민원 많은 일을 피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주 2회, 하루 3시간, 월 30만 원짜리 일이라도 시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디지털 기본기도 익혀야 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지도 앱, 사진 전송, 온라인 신청, 간단한 문서 작성은 이제 기본입니다. 이것만 익혀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역기관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복지관, 일자리센터, 요양기관, 경비업체, 공공근로 모집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아보는 사람에게 먼저 보입니다. 면접과 현장에서 말투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부렸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는 오래 있었습니다. 이런 말보다 현재 기여를 말해야 합니다.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킵니다. 사람 응대 경험이 많아 민원 대응에 자신 있습니다. 오래 조직 생활을 해서 규칙을 잘 지킵니다. 새로운 업무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고 현장 방식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도 처음부터 예전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어린 직원이 알려줘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무 방식이 예전과 달라도 일단 그 현장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잘 모르면 묻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반복되는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지 않고 시간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고 민원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면 얻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매달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어지고 병원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시 일하면 생활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사회와 연결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면 삶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직함은 내려놓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봐야 합니다. 예전 연봉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생활비와 건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낮은 급여라도 꾸준하면 노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무리한 일은 돈보다 병원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자리도 다음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근무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지역 일자리 정보는 직접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본기를 익히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시 일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버려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직함 자존심, 이 돈 받고는 못한다는 연봉 자존심, 남들이 보면 창피하다는 체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존감은 지켜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려는 마음, 내 생활비를 내가 만들려는 책임감,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태도,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용기,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해내는 힘,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을 선택하는 단단함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회와 연결해두는 일입니다. 50대 이후, 60대 이후의 일자리는 젊을 때의 일자리와 다릅니다. 이제는 승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연봉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직함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생활비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다. 나는 체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직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노후는 자존심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미리 마음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60대라면 더 늦기 전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월 30만 원, 50만 원의 작은 소득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에 맞고 오래 할 수 있고 내 생활비를 지켜주는 일을 찾으십시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